여러분, 요새 OTT 뭐 보세요? 넷플? 쿠팡플레이? 티빙?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OTT 중에서 애플 TV 플러스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뭔가 만들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친코 이후 들려오는 소식이 없고요. 고향인 미국에서는 OTT 점유율이 7%, 한국에선 1% 미만에 머물 만큼 성적도 초라합니다. 실제로 매년 10억 달러씩, 우리 돈 1조 원 넘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애플이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애플도 결국 두 눈 질끈 감고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말 애플 TV 플러스에서만 공개하던 오리지널 콘텐츠를 티빙 등 다른 OTT에서도 볼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고요. 심지어 안드로이드에서도 애플 TV 플러스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공식 입장문도 내놓았죠.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래? 애플 TV 플러스는 2019년 팀 쿡이 가장 창의적인 인물들이 만든 최고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는데요. 애플이 계속 고집해왔던 이른바 쇄국 정책, OTT에서도 고수해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 초기에는 오리지널에 집중할 거라며 이미 방영했던 영상을 가져오는 건 자신들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만든 오리지널을 다른 플랫폼에 내다 파는 일도 없을 거라는 의지를 보여왔죠. 꾸준히 양보다는 질 전략을 내세워온 건데요. 콘텐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유의 애플스러움이 묻어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워낙 브랜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회사잖아요. 심플리시티라든 고급감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만 굉장히 마스터피스적인 이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웰메이드 콘텐츠라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볼 게 없어도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베스트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했을 때 시간을 때우면서 볼만한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가 꽤 많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콘텐츠가 그렇게 많은 넷플릭스도 오늘 넷플 뭐 보지? 라는 우스갯소리가 붙을 정도잖아요.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약 2만 개, 넷플릭스는 7천 개, 쿠팡과 디즈니는 약 2천 개의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애플 TV 플러스는 고작 약 270개입니다. 좋은 쇼가 많긴 한데 3개월이면 다 볼 수 있음. 그 후에는 돈 낼 이유가 없지. 요금제로 무료 쿠폰 받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 안에 다 볼 수 있음. 소비자 입장에선 애플 TV 플러스 대신 구독할 OTT가 너무 많으니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파친코, 세버런스 등 재밌는 콘텐츠가 나와도 그때만 보고 해지해버리는 거죠. 이렇다 보니 가입자 수, 사용시간 점유율, 매출액 어느 부분에서도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파급력도 없고 자존심 상한 애플이 OTT 사업을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가총이 3조 달러가 넘어요. 컨텐츠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플은 OTT 산업에 매년 약 50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거 숫자로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 다른 OTT에 비하면 3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미 디바이스의 강점이 있거든요. 전략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애플 TV 플러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따라잡기 위한 대항마가 되어보자 하는 포부로 시작했다기보단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나 쿠팡의 쿠팡 플레이처럼 소비자들을 계속 자신들의 생태계에 가두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거 애플이 원래도 잘했던 전략이었잖아요. 마치 에어드롭이 너무 편해서 맥북을 구매하게 되고 애플 제품이 많아지면 다른 무선 이어폰보다 에어팟이 너무 편해서 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애플 TV 때문에 애플 셋톱박스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되고 집안에서 더 애플 기기들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10억 달러의 적자는 회사의 규모에 비해 아주 작은 수준이어서요. 애플 입장에선 적자가 아닌 투자일 수도 있다고 해요.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돈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도 계속하고 뭔가를 만들 거거든요. 기계 안에서 어떤 경험을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컨텐츠적인 접근 방법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애플만의 감성을 담은 콘텐츠를 세상에 더 보여주는 게 애플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라 아주 조금 더 개방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를 우리 생태계에 가둬야 한다. 스티브 잡스 때부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애플의 철학, 그리고 이 철학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린 애플 TV 플러스. 과연 애플이 기대하는 그런 OTT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TV 개발, 애플카처럼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